136페이지에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여러분 혹시 스피드 체크 가져오셨어요? 스피드 체크에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다. 1페이지. 자, 스피드 체크의 1페이지를 한번 보셨나? 거기 보면 1페이지 5번 보면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이 나와요. 단속 규정에 자, 아요 본다. 우지기가 무허가 전매 생략은 유효이고, 자, 2번 봐. 지금 다시 허가 없이 초과 신탁. 그래서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은 효력 규정 위반으로 무효지? 지금 그거 여기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이 오늘 여기 명의신탁이야. 명의신탁. 이거 연결해야 돼. 그래서 타인의 이름으로 봐. 부동산은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명의신탁 금지가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교재 136페이지. 교재 봤더니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나오나요? 그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자. 명의신탁 금지 이렇게. (1995년도) 김영삼 대통령 각각에서 만들어 오신 법. 이 부동산 실명법은 타인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명의신탁 금지 규정은 지금 배우는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라고 효력 규정이라고. 응? 아까 금방 허가 없이 초과 신탁은 자, 이거예요. 허가 없이. 여러분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한 매매는 효력 규정 아니야. 그 다음에 수수료를 초과해서 받기로 하는 거 이자 제한 법상 초과 나오면 효력 규정 위반이야. 다시 한번 초과. 그 다음에 신탁 이렇게 나오면 이게 명의신탁이야. 명의신탁. 타인의 이름으로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된다. 명의신탁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실명법 위반이다. 그것이야. 그럼 명의신탁을 해버리면 타인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이라고 하거든. 그럼 명의신탁 해버리면 효력 규정에 반해서 무효. 그 얘기야 지금. 효력 규정에 반해서 무효. 동의해? 그러면 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1번 봤더니 왼쪽에 부동산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명의신탁이 4개 나와요. 그래서 외워본다. 제4. 아까 조금 전에 양도담보나 가등기 담보는 봐. 이게 담보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 해줬잖아. 여기 투기 목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경우는 상호 명의신탁이나 신탁법상 신탁재산은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겠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것은 실명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 이 4가지는 효력이 확정유효야. 확정유효. 그래서 과거에 다음 중 그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낸 적이 있어. 그럼 상호 명의신탁은 효력이 불확정적이다고요? 확정적이다고요? 이거 외워야 돼. 확정적 유효. 왼쪽에 써봐. 그 다음에 여기 적용 대상이지만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유효인 경우가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이나 배우자 재산의 명의신탁이나 종교단체의 상급 종교단체의 명의신탁을 한 것은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제한적으로 유효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종중재산의 명의신탁은 원칙이 무효요 유효요? 원칙이 무효. 그리고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 그래서 종중 배우자의 명의신탁이 나오잖아요. 그럼 탈법의 목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두 군데서 물어봐. 탈법의 목적으로 해버리면 무효. 탈법의 목적 없이 그러면 유효. 따라서 종중재산 나왔으면 유효다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돼. 원칙이 무효, 예외 유효. 자, 이거 본다. 그러면 여기서 헷갈리는데 일방 배우자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명의신탁 약정은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다. 여기는
이어. 그러나 원칙은 무효, 예외, 유효. 여기. 자, 상호 명의신탁은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다, 제외되어 있다. 제4. 여기는 실명법의 적용 대상이다, 무효, 요요. 이렇게 구별을 해주셔야 돼. 여기까지 이해하셔요? 자, 여러분, 양가상신은 제외되어 있다. 그래서 그거 하나 외워놓으시고, 두 번째는 종중재산. 갑종중이 종손에게 갑종중 땅을 종손에게 명의신탁에 약정을 해. 그러면 종중 땅을 여러분들 1번이 2번 종중 땅을 종손에게 명의신탁 약정을 하면 자,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은 원칙이 무효야, 유효야? 무효 이거. 그러나 탈법의 목적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유효. 그 다음에 종중이 이제 유효인 경우 종중과 종손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이 유효였을 때 종중과 종손 사이에서는 종중 것이야. 그래서 소유권이 내부적 그리고 외부적 두 개를 기억해야 돼. 다시 한번 밖에서는 종손. 그러면 종손은 종중에게는 자기 것이라고 주장 못해. 종손이 종중에게 할아버지 모신 땅 내 것이다 하고 팔아먹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대외적 소유자이므로 종손과 거래한 사람은 선의하게 불문하고 권리를 취득해버려요. 그럼 명의신탁이 지금 우리는 유효인 경우를 배우고 있는데 명의신탁이 유효이든 무효이든 제3자만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면 공통점이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이게 공통점이야. 이게 선의하게 할 것 없이. 그래서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 종손이 지금 종중 땅을 종손 이름으로 등기는 되어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종손 것이야, 종중 것이야. 종중 것이므로 종손이 만약에 지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종손이 주로 이런 경우야. 종손이 네 이름으로 등기해라. 그리고 네가 농사 지어라. 그리고 그 농사 지은 그런 과실을 가지고 제사 지내라. 이런 경우도 많아. 그럼 종손 명의로 등기된 땅에 대해서 종손이 농사 짓지. 종손 것이요, 종중 것이야. 그러면 종손이 한 20년 지나서 지 이름으로 등기된지 취득시 홀수. 그래서 여기서 자 유효인 경우 갑종중은 언제든지 종손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해서 언제든지 이전 등기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종손과 거래한 제3자가 권리 취득할 것을 대비해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가등기할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러면 가등기는 권리 보존 행위로서 무효가 아니고 유효. 그러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해지라는 거 주의하셔야 돼. 해지. 그럼 해지는 유효를 해지해 무효를 해지해 여기서. 그래 유효 해지한다. 그 다음에 종손의 점유는 자주점이요 타주점이요. 그래 타주점이요. 그럼 타주점이 나오면 7개 다시 한번 직분 알고 공수초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이므로 절대 취득시 못해 이 사람은. 그래서 점유 취득시 한다고 못 한다고? 타주점유. 그 다음에 종손 명의로 등기된 땅에 대해서 건물 지었지. 그러면 종손 대외적으로는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근데 종중과의 관계에서는 종중 것이야 종손 것이야. 종중과의 관계에서는 남의 땅에다 건물 지었지. 그래서 해지해서 이전 등기 해가잖아요. 해지해서 이전 등기 해가면 관습법상 지상권 주장하지 못해.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종손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지금 현재 이 토지는 종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그럼 건물 지었잖아 이렇게. 그럼 위아래가 동일인 소유야 지금. 근데 종중과의 관계에서는 동일인 소유야. 종중 것이야. 그러니까 종중과의 관계에서는 종중 땅에 건물 지은 셈이므로 동일인 소유가 아니요. 종중과의 관계에서는. 근데 종중은 언제든지 해지해서 소유권 되찾아갈 수가 있지. 그러면 종손은 종중에게 내가 관습법상 지상권자라고 우길 수는 없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지라는 게 보이냐고. 해지 보여? 배워요. 무효취소 해지. 다시 신타무. 무효 나왔잖아. 그럼 관법지
없다. 아주 드물어 공부해라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타주점유, 우리 앞에서 배웠던 타주점유. 자, 여러분들 직분할구 공수초, 직접점유자 뭐 이런 것들, 분묘기지 점유자 뭐 다 배웠잖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타주점유자는 여기에 이 사람은 취득시효도 안 되고 관습법상 지상권도 안 돼. 그냥 관법자 안 된다 하지 말고 해지를 통해서 논리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셔. 자,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누가 소유자야? 수탁자. 그러면 대외적으로 수탁자인데 이 토지에 대해서 종손 명의로 등기된 땅에 대해 제3자가 여기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어. 제3자가. 그럼 제3자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을 때 건물 철거 시 할 수 있는 주체는 종손이야, 종중이야? 종손. 그러므로 제3자의 침해 시 종중은 직접 해야 돼, 수탁자를 대위해야 돼.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나오네, 물청 이런 거. 그래서 제3자가 침해했을 때는 밖에서 봤을 때는 종손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종손이 물청을 행사하는 거고 종중은 대위할 수 있고. 마지막, 수탁자 이 사람과 거래한 제3자는 언제나 권리를 취득한다. 적극 가담하지 않느나. 우리는 적극 가담만 나오면 반사일이 갱이죠? 주의하셔. 그래서 이 내용이 종중과 관련되어 있거나 부부간의 명의신탁으로서 한 문제 나와 이렇게. 어디? 답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의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회피를 뭐 했어? 목적으로. 하지 않고 나왔네. 하지 않고.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을 했다. 하지 않고. 그냥 배우자 을과 명의신탁 했으면 이 약정은 유효야 무효야? 유효. 해지해서 이전해 갈 수 있고 뭐 이런 게 나오겠지. 1번. 을은 갑에 대하여, 이 을은 갑에게 이건 내 땅이라고 주장할 수는, 내부적으로는 누구 소유라고 그랬어? 내부적으로는 갑의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 종소는 종중에게 소유권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명의인 수탁자는 신탁자에게 지가 소유자라고 주장하지. 그래서 없다. 맞지? 2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갑이 이 토지를 팔았을 때 병은 자기 땅 판 거예요? 남의 땅 판 거예요? 자기 땅 판다니까 이런 거. 이 사람 사이에서는 갑의 것이므로 여기서 갑과 병 사이의 매매는 타인 권리 매매예요. 타인 권리 매매가 아니야. 여러분, 이거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나오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인지 아닌지. 여러분 책에 참고로 타인 권리 매매 한번 가보면 왔다 갔다 한다고 해야 돼. 참 자상하다 해야 돼. 118페이지로 가보셔. 괜히 내가 여러분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서 그렇지 않아도 허기 싫은 사람에게 그 새끼는 왔다 갔다 해서 싫다고 했어. 그 소리 확 듣는 순간 학원에 불 놓고 싶어. 118페이지 보면 거기 좌측에 타인의 권리의 매매 해당 여부 나오죠. 1번 보면 미등기 취득자의 매매나 명의신탁자의 매매 나오잖아요. 여기는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 아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다고. 여기가 명의신탁자가 매매하는 건 자기 권리 매매예요, 타인 권리 매매예요? 두 가지 꼭 외워놔. 두 개만 외워. 미등기 취득자의 매매는 처분권이 있는 사람 아니야. 그러므로 타인의 권리의 매매가라고 볼 수 없다. 지금 갑의 땅을 을의 명의로 등기가 된 거예요. 갑이 점유 오겠지. 정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안 보여 지금? 정이 X 토지를 불법 점유하는 경우 갑은 직접 정에 대하여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는, 밖에서 봤을 때는 소유자라고 그랬지. 갑은 직접 안 되잖아. 그래서 이따 틀렸네. 그냥 보니까 물청 행사하는 거예요. 맨날 내가 물권법만 나오면 물청이 물어보는 게 반 이상이야. 반. 자,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한 병이 을의 갑에 대한 배신 행위에 적극 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적극 가담만 나오면 반사회적 행위, 권리 취득하지 못한다. 무효다. 맞네. 이렇게 적극 가담만 나오면. 마지막, 병이 을과 매매계약에 따라 X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 이렇게 맞춰버린 경우 병은 제3자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 취득, 이 사람은 언제나 권리 취득해버려.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그러나 5번도 맞는 거지?
몇 번이 틀렸어? 3번. 이렇게 하나 지문 나오면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물권법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아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90%야, 90%.